제가 좀 우울합니다. 범칙금을 7만 원짜리를 받았습니다. 보통 3만 2천 원짜리 받는데 그게 뭐냐면 그 직진 차선 아닌데 직진을 해버린 거 그것 때문에 차선 위반인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진할 수 없는 차선인데 거기서 직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 찍혀갖고 누가 찍었을까요? 뒤차가 찍었습니다. 아, 요새 위에서 찍은 게 아니에요. 날아온 거 보니까 뒤차에서 이제 요새는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건 뭐냐면 우리 일반 사회적 관념으로 얘기하면 새치기예요, 새치기. 옆에서 끼어든 거란 말이에요.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너 혼나봐라 이렇게 해서 7만 원. 원래 이제 벌점 얻어맞으면 6만 원. 벌점 안 받으려면 1만 원 더 내. 해가지고 7만 원 이렇게 돼. 7만 원 내야지 뭐. 벌점 15점보다는. 그러니까 2차선인데 1차선은 이렇게 줄어드는 곳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굉장히 제가 많이 이용하는 길이에요. 이게. 근데 요렇게 됐는데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요쪽 차선은 이제 아파트로 들어가는 차선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제 병묘 현상이 일어나는데 차들은 요리 쭉 선다고 이렇게. 근데 꼭 보면 뭐 어제도 보니까 이렇게 서 있어 이제. 그러면 요리 쭉 오는 차들이 꼭 있어. 여기까지 서 있는데 슉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그럼 이 차가 오니까 뒤에 차도 계속 와. 여기 많이 서 있는데 여기 대여섯 대가 꼭 이렇게 끼어들어. 여기 잘 안 나가지 이렇게. 뒤로 서는 게 아니고 여기 서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기 섰다가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이 차 주인이 찍은 거예요. 잘 찍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뭐냐면 우리는 법을 지킨다는 그 관념이 약한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여기 끼어드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지켜 섰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쇼?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걸린 거예요. 이쪽으로 제가 많이 갔어요. 싸게 끄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법 위반 사항이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도 어기면 나는 지키면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가만히 보면 불법과 탈법이 그냥 묵인이 되고 그걸 잘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죠? 그런 게 일반화돼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의식이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응? 다른 사람 이렇게 안 지키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그래야 되는데 별로 없어. 저도 그랬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가. 그거 왜 그렇게 되는가. 교육이 잘못됐다 이거지. 교육이. 법을 지켜야 되고 그게 온당한 일이고 법을 어긴 사람은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법을 어긴 사람이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것이 그렇게 잘 안 돼. 그게 우리 사회 분위기인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면 이거 좋은 사회 아니잖아. 그죠? 죄를 지었으면 벌 받고 그게 당연시 되고 근데 죄를 지었는데 힘든 사람은 벌 안 받아. 죄를 조금 지었지만 힘없는 사람은 죽여버려. 그게 좋은 사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당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그동안 너무 우리 사회에 대해서 너무 잘 적응하고 있구나. 샥 이렇게 한강대교 넘어갈 때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우회전 차선 그쪽으로 쭉 가면 끝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도 그러지만 그 옆 차선으로 쭉 가다가 오른쪽 깜빡이 켜고 사사사. 그것도 이게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끼어들기거든요. 근데 그쪽은 한 번도 지금 걸린 적이 없는데 집 근처인데 여기는 걸린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건가? 스스로 도덕의식을 높여가지고 안 지키는 사람 손가락질 제대로 하면서 그게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그런 의식을 가졌을 때 이게 고쳐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안 고쳐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고칠까? 아침에 일어나서 매 고민하다가 방법이 없구나. 자, 그러면 이제 또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냈어요. 지금 7만 원 내야 되는 게 속이 쓰려 죽겠어요. 3만 원 2천 원짜리 내는 건 그래도 좀 쉽게 내는데 7만 원 내려고 그러니까 좀
자, 169페이지 가시면 8번 문제입니다요. 확인 설명 의무 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8번입니다. 1번. 개업 공인인증서는 예정 금액, 중개 보수 및 실배 금액과 산출 내역도 설명해야 되겠다. 그렇습니까요? 설명사항 중에 권공이 예찬했다. 8번 문제예요. 169페이지. 예찬했다. 박수치죠. 예찬했다. 박수치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때 예정 금액은 설명사항. 거기 나와 있는 보수도 설명사항이지. 맞죠? 1번? 2번. 개업 공인인증서는 공법상 거래 기준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도 설명해 줘야 된다. 공법상 규제. 예, 설명사항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확인 설명서에는 반드시 개업 공인인증서와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인증서의 서명 및 날인이 있어야 되겠다. 반드시. 그렇습니까? 반드시란 말이 있긴 한데 개공 꼭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그냥 소공이라고 한 게 아니고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공이라고 했으니까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죠. 날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공. 자격정지. 그죠? 여기 노란 냉장고 밑에 자격정지였습니다. 4번. 개업 공인인증서는 중개가 완성돼서 계약서를 작성한 때는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발급해 줘야 되겠다. 확인 설명서를 지금 써준다는 거예요. 양쪽에 다 써주는 거죠. 확인 설명서 줄 때는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하는 거고요? 취득의뢰인 일방한테만 하는 거죠. 확인 설명서 교부는요. 증거 남기는 거니까 양쪽에 다 줘야 되는 거고요. 4번 맞죠? 그래서 5번 개업 공인인증서는 중개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작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서 이를 당사자 쌍방한테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겠다. 어디가 틀렸죠? 일단 확인 설명인데 의뢰받은 경우 완성되기 전에 설명하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설명해야 되죠? 이게 틀렸네. 쌍방에게 설명해야 된다 그러면 매도인한테도 설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임대인한테도 설명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럼 매도인한테는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돼요? 더 잘 알고 있는데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매도인, 임대인은 그 누구한테만 설명 의무가 있어? 취득의뢰인이지. 그걸 틀리게 했네. 5번 틀렸죠? 넘어갑니다. 171페이지. 옳은 것은 했습니다. 10번. 1번. 조세에 관한 사항의 설명은 당해 중개작물의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서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 및 세액을 설명해야 된다. 확인 설명사항 중에 확수, 취조 있죠. 취득 관련 조세죠. 그럼 취득 관련 조세는요. 구체적으로 뭘 설명하라는 얘기입니까? 취득에 관련된 조세를 설명할 때 그 조세의 종류가 뭔지, 그 다음에 조세의 세율이 뭔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하고 뭘 설명해요? 세율. 그러면 취득세 1.1% 이걸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취득세 2%, 취득세 4%를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조세의 종류, 취득세 4%라고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세율을 설명하는 겁니까? 세액을 설명하는 겁니까? 세율. 취득세 1,500만 원이요 라고 설명하라는 뜻이 아니고 취득세 뭐예요? 4%입니다 라고 설명하라는 뜻이에요. 기절하겠죠 이거? 이렇게 하면 틀리다고요? 뭐가 맞는 거예요? 세율. 그죠? 종류하고 세율 설명하는 거예요. 1번 어렵습니다. 2번. 개업 공인인증서는 매도 의뢰인이 중개작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했을 때는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게 제도가 있죠? 거기에 불응하면 매수 또는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고 자료 달라고 할 때 안 줍니다 라고 일러 바치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다가 곱게 어떻게 적어둬야 되겠죠? 그러면 2번 지문은 왜 틀린 거예요? 자료 달라고 할 때는 안 주면 그 불응 사실을 매수 또는 임차 의뢰인한테 뭐예요? 설명도 하고 확인 설명서에 적기도 하고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거나가 틀린 거지. 하거나가 아니고 뭐예요? 하고. 이 기출문제 이것도. 욕하시면 안 돼. 설명하고 기재도 하고 이렇게 둘 다 하는 거지. 자, 3번.
여러분 얘기 안 해도 소리가 다 들려요. 출제연도로 오래 살 거예요. 이거 기출문제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아니, 저 2번이 기출지문이라고. 다 기출문제가 아니고, 2번은 기출지문이에요. 3번, 개혁공인인가서는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매도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맞아요.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는 누구에게 할 수 있죠? 매도인한테, 임대인한테. 그런 얘기입니다. 상대방을 잘 보셔야 돼요. 3번이 정답. 4번, 개혁공인회사는 중개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사본을 3년간 보존하셔야 되겠다. 몇 년간 보존? 확인 설명서니까 3년이지. 예, 근데 이거 무조건 사본을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사본, 아니면 원본, 아니면 전자문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근데 기간은 맞았고, 근데 뭐가 틀렸어요? 확인 설명서에다가 개공은 서명 및 날인이지. 또는이 아니고 및 날인. 자, 그리고 3년간 보존. 보존 안 하면 어떤 제재 받습니까? 500과입니까? 업무정지입니까? 빨간 눈사람 밑에 거 업무정지죠. 빨간 눈사람 꼭 기억하시고. 5번, 개혁공인인회사가 법인일 때는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에 주사보소의 경우는 대표자와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인회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겠다. 법인일 때는요, 대표자랑 소공이 같이 하는 거죠. 이때는 서명 및 날인입니까? 서명 또는 날인입니까? 밋이에요, 밋. 이것도. 그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골라보십니다. 11번. 자, 설명사항이 아닌 것은 답은 몇 번요? 5번이죠. 세금은 세금인데 취조. 어떤 세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취득 관련 조세죠. 여기는 이전에 관련된 조세라고 했으니까 5번 틀렸죠? 1번은 권입니다. 권공할 때 권자 1번은. 2번은 무슨 글자예요? 벽. 3번은요? 환. 4번은요? 연. 이렇게. 자, 이번에 13번 갑니다. 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예. 이게 잘하면 다음 주 정도면 이 진도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진도가 끝나면 2주 남아요. 2주. 그건 이제 30문제씩 해가지고 2번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를 절반으로 나눠갖고 30문제 보고 30문제 보고 이렇게 40문제 할까? 40문제? 아이가 40문제? 40문제 하죠. 시험 2번. 진도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어디까지 공부해 오시라 이렇게. 자, 그 전에 이걸 빨리 이제 다음 주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끝낼 수 있어요. 13번입니다. 틀린 것은 1번.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이건 계약서 부분입니다.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맞아요.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다. 개공이. 맞죠? 이 계약서도 서명 및 날인입니다. 개공은. 2번,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보조원이 작성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 3번, 개혁공인인회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때는 이를 당사자한테 교부해야 되겠다. 이거 누구한테 주려고 그래? 당사자한테 줘야 돼. 그 다음에 4번, 개혁공인인회사는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 아닌데 이거. 5년이죠, 계약서는? 거래계약서 5년, 확인설명서가 3년이죠.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혁공인인회사가 작성하는 계약서에 관해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이를 권장할 수 있다. 맞죠? 맞죠? 네. 여기 권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게요? 표준 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는 사람. 국장. 거기를 언제나 준비하셔야 돼요. 국장을 등록관청으로 바꾸거나 그러면 틀려요. 협회로 바꿔도 틀려요. 협회도 아니에요. 권장할 수 있는 사람 누구? 국장. 이렇게. 자, 14번요. 14번 풀기 전에 거래계약서는 뭘 자주 내냐면요.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 물어봐요. 그래서 필수 기재사항 9가지가 있죠. 자, 계약서를 쓰고 권인표, 조교는 계약일에 어떻게 해요? 인도금을 받았다. 이렇게. 권인표, 조교는 계약일에 인도금 덩어리를 받았다. 권자가 뭐게요?
권리 관계가 아닌데 이거. 권리 이전의 내용이에요. 예. 권리 이전의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융자 승계예요. 융자 승계. 그러니까 매매하거나 그랬을 때 융자를 승계하고 살 건지 갚고 살 건지 그런 것이 대표적인 권리 이전의 내용이에요. 자, 인자는 뭐게요? 인적상. 표는요? 물건의 표시. 막 면적이나 지목 이런 거 되겠죠. 조자는 뭐게요? 조세 아니에요. 여기는 조건기한 있을 때 조건기한이고. 교자 이거 잘 내죠. 무엇의 교부일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입니다. 확인설명서 준 날짜예요. 이건요. 계약일. 계약일. 요건요. 물건의 인도일시. 이산 날짜죠. 인도일시. 날하고 시간 일시. 금자 뭐게요? 금. 합의된 거래금액. 또 주의해야 될 것이 계약금액. 계약금도 들어갑니다.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이런 거 적잖아요. 계약금액. 그 다음에 그 지급일자. 계약서 필요기사가 매년 나옵니다. 한 문제로 나올지 지문에 한 개, 두 개, 세 개 뭐 그렇게 나올지 그것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지급일자. 그 다음에 기타 특약사항 해서 여기까지 치면 총 9가지가 됩니다. 여기까지 8가지고 총 9가지 이렇게. 거기 나와 있는 1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4번. 전부 다 들어가는 필요적 기재사항 맞죠? 계약일, 계약일이잖아요. 두 번째는 물건의 인도일시, 인도. 세 번째 뭐죠 또? 관리 이전의 내용. 네 번째 뭐예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다 들어가는 것들이죠? 정답은 5번이에요. 다시 한 번 더 골라보십니다. 이번에 17번을 골라보십니다. 자, 17번에서요. 물건의 표시는 표.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니은번에 있는 예전 금액은 없어요, 여러분.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예전 금액을 계약서에 적는 게 아니고 무슨 금액 적죠? 거래 금액. 합의된 거래 금액을 적는 거예요. 예전 금액 그러시면 안 돼. 디귿번에 있는 물건의 인도일시요. 인도일조, 인도일시 있습니다. 리을번에 있는 거예요. 관이죠, 관. 미음번은 없어요. 토지 이용 계획 내용 없죠? 그 다음에 당사자 인적사항이 있어요. 마지막 거요. 뭐지, 이거? 조세의 계략적, 조세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필요기사항 아니죠? 그래서, 뭘 고르라고 했어? 아닌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아닌 것은 니은번, 미음번, 시옷번, 이렇게 세 개. 세 개자요.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자, 앞쪽으로 오셔서 175페이지 보시면, 15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15번. 자, 1번은 소공이용 계약서를 써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소공도 서명 및 날인하지만 개공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개공만 날인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1번 틀리고. 2번은 분사무소니까 누가 서명 및 날인 하셔야 돼? 분사무소라면 책임자라고 하셔야 돼. 대표자 그러면 안 되고. 3번은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필수적 기재사항 들어가죠? 4번은 맞는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 안 찍으면 업무정지사유예요.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요. 요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게요, 없게요? 거래계약서만큼은 법정서식이 없어요. 시행규칙 별지서식이 없어요. 확인설명서는 법정서식이 있죠. 근데 요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으니까 5번도 틀렸죠? 맞는 거 몇 번? 4번. 자, 쭉 넘어가서 178페이지 가시면 20번 문제가 있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20번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하고도 계약서를 쌍방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뭘 안 줬대요? 계약서 교부 안 했다는 거죠? 어떤 사유다? 업무정지다. 계약서 안 주면 업무정지 사유. 아까 계약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 안 해도 업무정지. 계약서 교부 안 해도 업무정지. 계약서를 보존 안 해도 업무정지.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소공이 당해 업무를 수행했을 때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소공이 거짓 기재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제재 맞죠? 자격정지. 개공이 거짓 기재하면요. 임등치. 다시 한번.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썼다. 이게 거짓 기재예요. 여기는 이중계약서 작성도 같은 의미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자를 따서 암기했던 겁니다. 거짓 기재했습니다. 이중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개공이 그랬다면 어떤 제재를 받고요? 임등치. 소공이 그랬다면요. 자격 정지. 여기는 요거 물어본 거죠.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 네. 절등치가 아니고 임등치. 취소가 아니고 정지. 그리고 이런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썼다고 그랬을 때 이것 때문에 징역을 살리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이렇게 무섭게 처벌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2번은 자격정지다. 맞았습니다. 3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개공이 이중계약서 쓸 때는 임등치, 등록 취소 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돼. 하여야 한다고 하면 또 틀리는 거예요. 4번. 개공이 계약서에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개공이 거짓 기재했다고 나왔죠 지금? 그러면 또 뭐예요? 임등치다. 5번은 개공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그런 거 있어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 틀린 겁니까? 5번이요. 그렇죠? 넘어갑니다. 이제 또 23번 문제가요. 기출 문제예요. 23번 문제 한번 풀어보십니다. 자, 틀린 게 3번이고요. 3번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3번 보시면 갑은 소공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했다면 계약서의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또 기재했다는 거예요. 소공이 그러면 안 되는데. 소공이 거짓 기재했을 때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그렇습니까? 과태료가 아니고 뭐예요? 자격 정지죠. 3번 틀린 거죠. 자, 이제 27번 가시겠습니다. 183페이지 27번. 금쟁이에 해당하는 것은 물어봤습니다. 금쟁이 1번. 매도인을 대리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렇게 나오죠. 금쟁입니까? 매도인을 대신해서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해주고 막 그런 거예요. 183페이지 27번 문제예요. 매도인을 대리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 일방 대리예요. 금쟁이 아니죠. 쌍방 대리는 금쟁이지만 일방 대리는 금쟁이 아니죠. 2번. 상가 건물의 임대차를 알선하고 권리금 알선 대가와 중개보수를 포괄적으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받은 돈이 보니까 법정 한도를 넘어갔어요. 그러면 금쟁입니까? 괜찮아요. 왜 그렇죠? 임대차 알선과 관련된 보수는 법정 상한선이 있지만 권리금 알선에 대한 보수는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괜찮으니까 합쳐놓으니까 많이 받았다 이건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관련된 보수인지를 획정지을 수가 없으니까 금쟁이로 볼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상가 권리금 때문에 금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번 지문이 판례에서 그런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상가 권리금 계약을 알선하고 받은 권리금의 10%를 용역 수수료로 챙겼다. 개공이. 금쟁이 아니에요? 상가를 알선하고 그러니까 상가 권리금 계약을 알선하고 받은 권리금에 누가 받았어요? 그 가게 넘긴 사람이 받은 거예요. 종전 임차인이. 그 권리금의 10%를 용역 수수료로 받았다. 이렇게 하면 금지행위예요, 아니에요? 무조건 금지행위 아니에요. 왜 그래요? 상가 권리금 계약을 알선한 것은 중개예요, 아니에요? 아니거든. 왜 중개가 안 됩니까? 상가 권리금은 중개사물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걸 알선해봤다 중개 활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개보수의 법정 한도가 적용되지 않죠. 많이 챙겨도 괜찮죠. 그래서 이 상가 하신 분들이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중개 보수보다 권리금에 관련된 용역 수수료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월세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뭐 2천에 뭐 100만 원 이밖에 안 되는데 뭐가 더 커요? 권리금 이 보수가 더 크단 말이에요. 응? 자, 3번. 다른 교육공인회사에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했다. 중간에 딴 부동산이 꼈네? 괜찮다. 직접거래 안 되는 거죠. 3번, 4번. 미등기 전매를 중개했으나 미등기 전매자가 양도 차익을 얻지 못했다. 얻지 못해도 뭐예요 이거? 금지행위지. 금지행위 중에 어디에 들어가요? 그 수많은 금지행위 중에 어디에 들어가요? 자, 금지행위라고 있죠. 예? 금지행위가 형사처벌 받는 걸 보면요. 3학년 3반짜리가 있고 1학년 1반짜리가 있습니다. 좀 이따 문제 나오니까 해버려요. 3학년 3반이 훨씬 많아요. 1학년 1반에 들어간 거 뭐가 있어요? 수협에서 판다, 수협 판매. 4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3학년 3반이에요. 직상, 투자, 증권, 회사는 그죠? 시세를 조정하는 단체로서 직상, 투자, 증권회사요. 증권회사는 직상, 투자, 증권회사는 시세를 조성하는 단체로서 개공의 업무를 어떻게 했다고요? 방해했다. 다시 한번. 직상, 투자, 증권회사는 투자증권회사입니다. 이름이 이상하죠? 직상, 투자증권회사는 시세를 조정하는 단체로서 개공의 업무를 방해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금지행위 중에서 3학년 3반짜리. 금지행위가 총 몇 가지예요? 14가지. 이제는 그 중에 4가지를 빼니까 이게 10가지가 되는 거예요. 10가지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5개죠, 지금? 이게 몇 개예요? 이게 또 5개예요. 그럼 여기 보면 직이 뭐게요? 직접 거래하고 쌍방대리. 아까 문제 나왔듯이 일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니다 했었죠? 그 다음에 투는 뭐예요? 투기, 조장행위. 투기, 조장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투기, 조장행위의 대표적인 거? 미등기 전매, 알선. 혹시 전매 차익이 안 생겼다고 할지라도 미등기 전매하게끔 알선해준 행위는 그 자체로 뭐예요?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금지행위가 돼서 3학년 3반짜리가 돼요. 요 증자는 뭐예요? 금지 증서죠. 통장이나 청약통장이나 딱지. 양도 금지 증서. 아시죠? 금지 증서, 금지 증서, 양도 금지 증서. 그걸 중개해주거나 매매를 하면 뭐예요? 3학년 3반. 청약통장 팔아준 거. 철거민 딱지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예, 예. 그 다음에 시세 조정 뭐예요 이게? 시세 조정. 개업 공인중개사가 시세를 갖다 조정하는 건데 조문에는 어떻게 나오면 시세를 부당하게 형성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거짓으로 거래가 된 것처럼 꾸며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더라.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들어보셨나요? 거짓으로 거래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실제 아파트 시세는 10억밖에 안 되는데 그쵸? 부동산 사장님이랑 그 입주민들이 짜가지고 둘이 허위로 11억의 계약서 쓴 것처럼 해가지고 실거래가 신고를 11억으로 들어가. 그래서 사이트에 얼마로 띄워요? 11억. 그리고 계약을 자기들끼리 깨는 거야. 그럼 다음부터 이제 그 부동산 보러 온 사람한테는 뭐예요? 최근에 11억이 거래됐어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 11억에 이제 시세가 형성되게끔 부당하게 시세를 조정하는 겁니다, 이게.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구체적인 게 어떤 거예요?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금지행위입니다. 3학년 3반입니다. 단체는 뭐예요? 부동산 사장님들 모임이죠. 그 단체가 담합을 한 거죠. 2가지인데 2가지가 뭐예요?
특정 물건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단체 그럼 왕따가 떠올라야 됩니다. 부동산 사장님들이 단결해가지고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때 특정 물건을 왕따시키는 것은 아주 밥맛인 건물주도 있잖아요. 그 건물주들의 건물을 야 우리 저 건물주 저거 중개해 주지 말자. 그렇게 특정 물건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또요. 비회원 왕따 들어보셨나요? 비회원 왕따시키는 거. 이 왕따. 이게 단체예요. 왕따, 단체. 이게 하나예요, 하나. 이게. 자, 개공이, 여기는 이제, 여기서는 달라요, 지금. 중요한 거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은 개공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게 5가지가 된다고 그랬죠? 이게 누가 방해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누구든지라고요. 누가 됐든지 간에 누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개공의 영업을 방해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얘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의 금쟁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쟁이에요. 이건 달라요. 마지막 것은 누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종사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대표적인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기? 누구든지 했는데 부녀회가 대표적이죠. 누구의 영업을 방해한다고요? 부동산 사장님들. 여기까지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사고 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는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다른 사람들이 사고 치는 거예요. 5가지가 뭐예요? 그렇지? 특정 부동산 사장님한테만 내놓읍시다. 왜냐면 협조적이에요, 그 사람은. 2번째,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 사장님은 비협조적이야. 거기는 절대 내놓지 맙시다. 이렇게 하잖아. 자, 3번째는요. 부동산 사장님들 보고 높게 좀 광고해 주세요. 높게 광고해 주세요. 우리 아파트 가격 너무 싸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높게 광고해 주세요라고 안내문 보내는 거예요. 사장님들한테. 또요. 자기들끼리 얘기하죠. 부녀회에서. 개공들이 하는 게 아니고 부녀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우리 절대 특정 금액 이하로는 내놓지 말자. 우리 내놓으면 죽어. 이렇게 하는. 특정 가격 이하로는 내놓지 맙시다. 이게 4번째. 5번째는 뭐예요? 이 부동산 사장님들, 특히 비협조적인 부동산 사장님한테 광고 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방해를 한다고. 개공이 광고하는 걸 방해 놓는다고 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허위 매물 신고를 통해서. 광고 방해 이렇게 되죠. 광고 방해죄는 몇 학년 몇 반? 3학년 3반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광고 방해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출제될 거예요. 그러면서 요 시세 조정부터 요렇게 요게 이번에 새로 생긴 거요. 여기까지가 요 위에 빨갛게 친 게 요게 새로 생긴 거. 요 빨갛게 친 게 뭐냐 그러면 거래 질서 교란행위예요. 다음 중 거래 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거래 질서 교란행위. 금쟁이 중에서 요 빨간 것만 거래 질서 교란행위예요. 밑에 거. 그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그러니까 암기로 치면 시세를 조정하는 단체로서 개공의 업무를 방해해놨다 이거예요. 시세를 조정하는 단체로서 개공의 영업을 방해했다 이 뜻이에요. 여기가 뭐예요? 거래질서 교란행위라고 여기가 출제될 거라고 이거예요. 이건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 옛날 금쟁이가 총 7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원래 이렇게 7가지 있었어요. 근데 요 빨간 게 생긴 거예요. 이번에 생긴 게. 수가 뭐죠? 초과보수. 협은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뭐예요? 협조행위. 판은요?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예요. 매자는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1항 1반짜리예요. 좀 가벼운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였죠 아까? 4번인가요? 27번에 4번. 미등기 전매를 중개했으나 전매자가 양도 차익을 얻지 못했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요? 투기 조장행위를 저지른 거다. 전매 차익이 안 생겼어도 투기 조장행위에 들어가죠. 금지행위죠. 네. 5번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를 중개했다. 자, 일단 무허가 건물은 중개 대상물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을 중개했다고 해서 법 위반인가요? 아니지. 네, 그래서 금지행위 아니는 겁니다. 네. 금지행위는 몇 번이냐면 4번.
자, 그 다음에 28번. 금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풀어보십니다. 28번. 자, 1번은 직접 사드렸잖아요. 의뢰인 걸. 어디에 들어가요? 직접 거래. 3번. 2번 같은 경우는요. 별도로 미술작품 한 점 받은 게 초과보수가 됩니다. 1항 1반 이것도. 3번은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을 이용해가지고 사게 만든 거. 이것은 뭐예요? 판단을 그르치게 한 거에 들어가요. 예. 4번은 이게 뭐예요? 급박한 사고로 인해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매수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뭐예요? 일방대리. 일방대리입니다. 금쟁이 아니죠? 마지막 5번은 뭐예요? 이전 등기하지 않고서 타인에게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팔아먹는 거. 이게 뭐예요? 미등기 전매죠.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되게끔 알선한 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투기 조장행위. 이것도 303만짜리 들어갑니다. 자, 29번 풀어보시고 밑에. 금쟁에 대한 벌칙이 올바른 것은 기업권은 쌍이에요. 쌍. 직상 투자증권. 303만짜리죠? 니은번은 뭐죠? 수협 판매 1항 1반짜리. 두 개 다 맞고. 디귿번은요? 증서죠. 증서. 직상투자증권회사. 증서. 이거 303반이죠? 리을번은요? 초과보수. 수협 판매. 초과보수. 1항 1반이죠? 그것도 틀렸죠? 네, 그래서 맞는 걸 보라고 그랬습니까? 기억 니은이죠? 쭉 넘어가셔서 31번 보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개업 공인회사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 비밀 누설죄는 어떻게 처벌받습니까? 비밀 누설죄는 어떻게 처벌받아요? 1항 1반. 그런데 중요한 특징은 반의사 불벌죄예요.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 처벌할 수가 없다. 그걸 반의사 불벌죄라고 불러요.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벌하지 않는다. 맞아요. 2번. 개업공인회사는 법령상 중개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칠판에서 어떤 거예요? 지금 이게 2번이. 수협 판매. 금쟁이죠. 1항 1반짜리입니다. 3번. 개업공인회사가 미등기 전매를 알선했으나 의뢰인이 이로 인해서 전매 차익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금쟁이 투기 주장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되죠. 전매 차익 안 생겨도 3반짜리입니다. 4번. 개업공인회사는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의 개입을 신뢰해서 거래하게 된 상대방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하자라든지 권리자의 친위 등에 대해서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렇습니까? 자신한테 직접적인 손님은 아니야. 그런데도 잘 해줘야 되는 거야.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케이스를 딱 이해하시면 끝나요. B한테 팔아달라고 의뢰가 들어왔는데 손님을 못 찾겠어. 그러니까 C라는 다른 부동산 사장님한테 살 사람 좀 붙여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C가 D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D가 요 집을 샀어요.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요 C는 D한테 설명해 줄 의무가 있어요. 확인 설명. 그걸 제대로 못한 거예요. 여기가. 응? 근데 확인 설명을 이걸 제대로 못한 건 사실은 뭐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한테 있죠? 이 물건을 중간에서 이렇게 소개시키는 여기서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의 그 의뢰를 받은 부동산 사장님은 여기요, 여기가 아니고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죠. 그렇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공동중개가 되는 형태가 되니까 이 중간에 B가 중간에서 이렇게 공동중개하는 것을 인식했단 말이에요. 이 D는 이 사람을 인식하고 또 어느 정도 신뢰하면서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럼 자신의 직접적인 손님은 아닐지라도 이 B는 D한테 잘해줘야 돼. 설명을 직접 안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 여기서 파악을 잘못하고 조사 잘못하고 설명을 잘못했다면 제대로 조사를 못했다면 이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여기도 책임이 있겠지만 누구도 책임져야 되겠어. 여기도 책임져야지. 같이 책임져야지. 그런 차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판례입니다 이거. 개업공인회사는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더라도 이 사람이에요. B는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을지라도 이 뜻이에요. 없을지라도 그의 개입을 신뢰해서 이 사람의 개입을 B의 개입을 신뢰해서 거래하게 된 상대방 D에 대해서는 그죠? 목적물의 하자라든지 권리자의 친위 등에 대해서 일반적인 주의무를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B가 부담하는 거예요. B가. 소개시키는 B가. 자신의 직접적인 손님 아닐지라도. 그런 의무가 있는데 이걸 제대로 못했다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얘한테도 할 수 있지만 누구한테까지도 할 수 있다. 여기. 5번. 개업공인인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갖다가 누설해서는 안 되지만 중개대상물의 중대한 하자는 의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중대한 하자는 어떻게? 설명해 줘야 돼요. 설명무가 더 앞섭니다. 하자가 있는데 얘기 안 해줘. 왜 안 해줬냐고 그러니까 비밀 지키려고 그랬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설명 의무가 손님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가 비밀 지킬 의무보다 더 앞선 의무예요.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틀린 건 몇 번이게요? 아까 3번이었죠? 자, 쭉 넘어가셔서 38번 문제 골라보십니다. 38번. 자, 금쟁이에 해당하는 것을 몽땅 고르시오. 기억번은 일방대리는 금쟁이 아닌데, 그죠? 이런 문제 푸실 때 끝에다가 금쟁이 아니면 X 이렇게 쓰는 습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는 매자도 이랑 일반짜리죠? 금쟁이 맞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를 중개해줬다. 이건 뭐예요? 직접거래 아니죠? 금쟁이 X 이렇게. 리얼번은요.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해줬다. 이거 뭐예요? 투기? 조장행위죠. 금쟁입니다. 투예요. 투. 마지막 것은요. 다른 계공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했다. 직접거래 아니죠? 금쟁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니까 뭘 물어봤죠? 금쟁이에 해당하는 걸 물어봤으니까 여기 보니까 두 번째 거하고요. 네 번째 거하고 두 개입니다. 그러면 답이 몇 번이요? 이렇게 두 번째하고 네 번째 고르시면 돼요. 2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39번 보실게요. 금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금쟁입니까? 복비를 많이 챙겼다 이거잖아요. 금쟁이죠? 2번. 중개 대상물에 임대차를 업으로 했다. 임대차를 업으로 했다? 임대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주택 임대업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 사업을 하면 금쟁이냐고요? 아닙니다. 임대사업 하셔도 괜찮아요. 뭘 하면 안 됩니까? 매매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매업은. 임대사업은 괜찮아요. 3번.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이 새로 생긴 조문이에요.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아까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중개에서 해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금쟁이죠? 칠판에서 어떤 거에 들어가요? 시세 조종에 들어갑니다. 조문에는 시세 조종이란 말이 안 나왔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별칭으로 부르자는 뜻이에요. 시세 조종. 근데 거기에 무슨 말이 와요? 시세 부당이란 말이 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핵심적인 단어는 오히려 뭐예요? 거짓으로 거래가 된 것처럼 꾸몄다. 이거지. 이랬을 때 형량은 3학년 3반. 이렇게. 그럼 이것은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들어가나요? 3번은? 들어갑니다. 빨간 거에 들어가죠. 이번에 새로 생긴 거에 들어가죠.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들어갑니다. 3번. 4번.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사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뭔가요? 단체. 그죠? 몇 학년 몇 반? 3학년 3반. 금쟁이 들어가죠? 금쟁이 들어가는데 거래질서 교란행위인가요? 네. 빨간 거에 들어가죠? 이번에 새로 생긴 거에 들어가죠? 시세 조성하는 단체로서 개공의 업무를 방해했다. 거기 들어가잖아. 그 다음에 5번. 의뢰인과 직접거래. 금쟁인가요? 직상투자증권. 금쟁이 맞죠? 3학년 3반이죠? 그럼 5번은 거래질서 교란행위인가요? 직접거래는? 아니라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식으로 푸시면 안 돼. 직접거래니까 거래질서 교란행위처럼 느껴져요. 아니에요, 근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이 빨간 것만 들어가는 겁니다.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뒤에 가시면요. 41번 보시겠습니다. 몇 문제만 더 풀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41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자,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센터. 이게 중심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요, 신고센터에다 신고를 합니다. A 뭐 이런 사람들이, 일반인들이요. 뭐에 대해서 신고하는 겁니까? 거래질서 교란행위. 우리 줄여서는 교란행위라고 하자고요. 교란행위. 교란행위가 막 이 사람이 알게 됐어요. 그럼 여기다 신고하는 거예요. 원래 이거 업무를 원래 누가 해야 되죠? 국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이. 그런데 국장이 직접 하기는 그러니까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요. 거기다 신고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취지예요. 국장은 다시 한번 요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번. 2번.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사항에 대해서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시, 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된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신고센터가 이걸 직접 조사하지 않아요. 이 조사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어디서 조사할 것 같습니까? 조사하는 데는 신고센터는 신고를 받아갖고 요리 넘겨주면 여기서 조사해요. 여기 어디요? 시, 도지사. 또요? 등록관청. 그러니까 이런 일선 행정관청에서 조사를 합니다요. 신고센터는 신고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센터는 이쪽으로 넘겨줘요. 조사해라 너가 이렇게. 그럼 여기는 조사 결과를 어떻게 해요? 신고센터에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10일 이내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해가지고. 거기 보면 뭐가 틀렸냐면 매월 10일까지라고 되어 있죠. 매월 10일까지가 아니고 10일 이내 통보예요. 통보 이렇게. 2번이 틀린 거죠. 3번입니다. 신고센터는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신고한 사람한테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된다. 아, 그러면 이렇게 통보가 오면 그거에 대해서 신고센터에서 이건 위법사항이 맞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조치하겠다라고 이렇게 통보해주게 돼 있다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신고자예요. 신고자. 그런 뜻이에요 지금. 4번.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및 신고사항의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누구에게 제출해라? 오, 그렇죠. 업무를 여기다 맡겼으니까 신고센터는 여기다가 매월 10일까지라고 돼 있나요? 그죠? 매월 10일까지. 이게 다음 달 10일까지하고 거의 같은 말이에요. 매월 10일까지. 여기다가 뭐예요? 국장은 사후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거지.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렇게 이제 권한이 넘어간 거니까 여기다가 보고하시오. 뭐 이렇게. 마지막 5번입니다. 5번 중요합니다. 국장은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업무를 어디에다가 위탁한다고요? 그러면 이 신고센터가 뭐예요? 감정원이에요. 여기가. 한국감정원. 여기가 어디가? 신고센터가. 5번이 중요한 거예요. 금융감독원 아니에요. 어디라고요? 한국감정원. 요 구조, 요 그림을 꼭 그려놓으세요. 그럼 핵심적인 것은 5번이 핵심이에요. 신고센터는 어디라고요? 감정원. 근데 신고센터가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시도의사나 등록관청에다 떠넘겨요. 그러면 조사 결과를 즉각 올리는 거예요. 10일 내에 올리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할 일인데 여기서 하면서 신고 여기다 하면 또 여기다 또 떠넘겨서 여기서 조사해서 결과는 통보는 여기서 한다 이런 거지. 요거 새로 생긴 조문들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43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자, 43번에서요. 1번은 어떤 글자에 주목하셔야 되냐면 특정 개업 공인행사 등에게 의뢰를 제한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아까 이거 업무 방해 중에 요 행위 중에서 이거예요. 두 번째 거. 야, 요 사장님한테는 우리 내놓지 말자. 의뢰를 제한한다는 얘기는 내놓지 말자는 뜻이에요. 거래질서 교란행위죠. 금지행위면서 3번짜리요. 2번은 뭐예요? 2번 어떤 글자가 이제 우리 관심을 끄냐면
높게 표시 광고. 그죠? 시세보다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 공인회사 등에게만 의뢰를 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 그림에서. 첫 번째 거요. 협조적인 부동산 사장님한테만 내놓자는 거죠. 높게 광고해주는 특정 개공한테만 의뢰합시다. 이거 2번이죠. 이거 아까 1번 했고 2번 했고. 예. 자 3번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는 의뢰하지 말자고 하는 거죠. 특정 가격 이하 요거잖아. 이하 밑으로 내놓지 말자. 우리 내놓으면 죽인다 이거지. 이하. 자, 네 번째요. 표시 광고 방해. 그죠? 광고 방해. 요거 다섯 번째 거죠. 광고 방해. 광고 방해. 이러면 어떻게 돼요? 3학년 3반이요. 부당 광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당한 표시 광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당한 표시 광고가 뭐예요? 지난주에 했는데 허위 매물 광고라든지 거짓 광고라든지 과장 광고를 얘기하는 거야. 부당한 표시 광고 500과예요. 그 다음에 광고할 때 명시해야 될 사항, 광고지에 들어갈 것을 명시 안 했다고요. 그럼 뭐죠? 광고할 때 명시할 게 뭐가 있어요? 명시 집어넣는 거. 성명, 이소연,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그런 거 있잖아. 그걸 안 적으면 100과. 이 세 개를 구별할 줄 아셔야 돼. 출제 영순이. 광고할 때 성명, 이소연 집어넣을 걸 빼먹었어. 명시 안 했어. 빼먹었다는 뜻이야. 그럼 뭐예요? 제일 약해. 이건 형식적으로 들어갈 걸 빼먹었기 때문에 그래. 이건 두 번째, 부당한 표시 광고는 뭐예요, 이건? 내용이 엉터리, 허위 광고, 과장 광고, 허위 매물 광고 이런 거. 이건 뭐죠? 요거 세 번째 거. 부동산 사장님이 광고하는 것을 회방 놓는 거 아니에요? 광고를 회방 놓는다고. 광고하는 것 자체를 회방 놓는 거라고. 이거 벌이 커. 3학년 3반이에요, 이거. 광고 방해. 광고 방해는 몇 학년 몇 반? 부당 광고는 500과. 광고할 때 뭘 빼먹은 것은 100과. 시험에 이미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 내용 중에 벌써 인쇄 끝난 문제가 몇 문제 있어. 그 중에 하나예요, 이거. 세 개 구별할 줄 아셔야 돼.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이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 공인회사 등에게 중개 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받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이게 뭐 하는 짓이요? 낮게가 아니고 뭐죠? 높게. 이거 네 번째 거 이거잖아. 세 번째 거 이거. 높게 광고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야 의미가 있지. 낮게 광고해 주세요. 너무 비싸요. 우리 아파트는 너무 비싸요.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높게. 낮게가 아니고. 그러니까 5번은 틀린 얘기죠. 틀린 얘기. 그렇죠? 처음으로 읽어본 거 아니에요? 5번? 거래질서 교란회의가 이번에 생겼기 때문에 분명히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이 조문 내용 꼭 보셔야 돼요. 예? 그대로 나올 거니까. 나오다 보면 지문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지문을 딱 읽으면서 핵심적인 단어를 딱딱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특정, 이하, 높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야지. 많이 연습을 해두셔야 돼. 그래 실전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시간 전략 달고 빨리 문제를 풀죠. 그렇지 않고 별로 안 읽어보다가 시험장에서 막 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잘 안 들어와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